재무제표가 흔들렸던 겁니다. 자본금은 줄어들고 배당으로 현금은 빠져나가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재무구조가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결국 증여세 추징 위험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은행 대출 받을 때나 정부과제 지원 받을 때나 거래처 신용평가 받을 때 전부 다 불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려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 5가지를 혼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 감액배당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도 나오고 세무사들도 얘기를 하고 같이 골프 치는 다른 대표님들도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감액배당 하면 세금 0원이라면서요. 법인주주 만들면 배당세 안 낸다면서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구조만 제대로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백 개 법인 대표님을 만나면서 본 현실은 이거예요. 감액배당으로 성공한 케이스보다 잘못된 타이밍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았던 대표님들 중에서 감액배당 하려고 법인주주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무사가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조는 만들었는데 실행이 안 돼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액배당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매출 150억 정도 하시는 제조업 대표님이 3년 전에 절세를 위해서 감액배당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추가 법인도 만들고 그 법인이 본 회사 주식 20%를 취득을 했습니다. 구조는 완벽했죠. 이론적으로는 배당세가 0원 나오는 게 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업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신규 공장 투자 준비 중이었고 은행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추가 법인에 주식을 넘기고 배당까지 하려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흔들렸던 겁니다. 자본금은 줄어들고 배당으로 현금은 빠져나가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재무구조가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갔고 투자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금은 줄었지만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요. IT 기업의 연매출 220억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작년에 급하게 감액배당 구조를 만드셨어요. 왜 급했을까요?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 문제로 승계를 좀 서두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100억 넘게 쌓여 있었고 주주 구성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급하게 구조를 또 만들려다 보니까 국세청의 눈에 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조세 회피 목적 아니냐. 결국 증여세 추징 위험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빨랐고 두 번째는 또 너무 늦었어요. 매출이 100억 이상인 법인 기업일수록 타이밍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니까 움직이는 금액도 크고 국세청 관심도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실수 한 번에 수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감액배당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너무 이른 타이밍일까? 바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연매출 100억 넘어서 150억, 200억 향해 가고 있는 시기에 이때 대표님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제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미리미리 구조 만들어 놔야 되겠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돈을 빼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를 키워야 하는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 국면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현금이죠. 시설 투자, 인력 충원, 재고 확보, 신규 사업 진출, 운영자금 여유, 이 모든 게 다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감액배당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법인에 주식 넘기고 배당으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보일까요? 자본금 감소, 현금 유출, 유보율 하락, 자본 대비 부채율 상승, 은행 대출 받을 때나 정부과제 지원 받을 때나 거래처 신용평가 받을 때 전부 다 불리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연매출 90억에서 120억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 35%가 상승한 이 성장 구간에서 감액배당 구조를 만드셨다가 정책자금 대출 신청까지 재무건전성 미달로 탈락하신 대표님도 계십니다. 이게 세금 몇 억 아끼려다가 오히려 저금리 정책자금 10억 이상을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요. 거래처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대형 거래처들은 협력업체의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요. 갑자기 주주 구성이 바뀌고 배당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면 저 회사 재무 상태 괜찮은 건가? 우리랑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성장 국면에서는 절세보다 사업 확장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금 몇천 아끼는 것보다 다음 단계로 매출을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늦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언제가 너무 늦은 타이밍일까요? 이미 미처분 이익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죠. 예를 들어서 연매출 150억 정도 하는 법인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억, 60억, 70억 쌓여있는 경우, 이런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려고 그냥 뒀어요. 문제는 이미 너무 커진 이후에는 감액 배당을 해도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액 배당은 앞으로 생기는 배당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쌓인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꺼내야 합니다.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 50%, 대여금으로 꺼내면 인정이자 증여세, 임의로 빼면 상여처분, 어떻게 해도 세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죠. 이미 국세청 레이더에 잡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 100억이 넘어가는 법인이나 이익잉여금이 수십억 쌓여있는 법인, 국세청이 안 볼 리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자녀 명의의 법인 만들고 주식 이동하고 감액 배당을 시작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거 조세 회피 목적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연매출 180억 정도 하는 유통업 대표님이셨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60억 정도 쌓인 상태에서 급하게 감액 배당 구조를 만들었다가 국세청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 추징까지 당하고 플러스 가산세까지 수억 수십억을 날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서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로 갑자기 승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M&A 기회가 갑자기 생긴 상황, 이럴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감액 배당 구조 만들려면 법인 설립하고 주식 이동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진행을 하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세무 리스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주식 증여나 양도를 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1억짜리 회사인데 이익잉여금이 50억 정도 쌓여 있으면 주식 가치는 1억이 아니라 50억 이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려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대표님들이 진작에 이익잉여금이 조금 적었을 때 넘겼어야 했는데 라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리를 하면 감액 배당은 가능 여부보다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늦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체 언제가 적정한 타이밍일까요? 감액 배당을 고려해도 되는 타이밍은 딱 2주권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 안정화된 시점, 매출이 급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 연매출 100억이 넘어서 향후 한 2, 3년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라는 시점, 이때는 현금 유출이 큰 부담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본 구조가 탄탄한 상태일 때입니다.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적정하고 당장 큰 투자를 해야 되는 계획이 없는 상태일 때가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도 여유가 있고 신용도 문제도 없는 시점이고 거래처 관계도 안정적이고 재무제표가 흔들려도 문제가 없는 상태여야 탄탄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적정한 수준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은 상태, 제 기준으로는 연매출의 한 20%, 3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100억 정도 되는 법인이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이 정도면 감액 배당 효과도 충분하고 국세청 의심을 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승계 계획이 명확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가 누군지, 언제 물려줄 건지, 어떻게 물려줄 건지, 이게 명확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나중에 물려줄 거야 하는 수준이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본 분배도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자금 계획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세금이 아까워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액 배당은 단독 전략이 아니라 전체 자금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몇 년 동안 얼마씩 배당을 할 건지, 추가 법인은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주식 가치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최종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 건지, 이게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 5가지를 혼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인 회사만 열심히 운영을 해보셨지 다른 회사들의 케이스를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감액 배당을 전문적으로 했던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까지 수백 개의 100억 이상의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진행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도 보고 실패한 케이스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상황을 듣자마자 이거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또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또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시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감액 배당이라는 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늦을수록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빠르면 사업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재무 구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으면 효과가 제한이 되고 국세청의 의심을 받는 건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구조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떤지, 승계 계획은 명확한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적정한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도 내 회사가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 감액배당 구조를 만들어도 되는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80억 100억이 쌓여서 이거를 세금 절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대표님 기업에 맞는 진단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회사 재무 자료만 보내주시면 지금이 적정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아직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